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Collect Service Request라는 이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페이지는 현재 정확한 AS 접수를 위해 고객의 신원과 AS를 요청 어쩌고저쩌고 해서 고객의 정보, 제품의 정보, 그리고 AS에 대한 희망 날짜를 수집하는 그러한 페이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할 거는 고객 정보인 고객의 이름, 연락처, 그리고 위치, 주소까지 수집하는 걸로 선택을 할 것이고요. 다음에 제품의 정보는 떤 유형인지, 스탠드형, 벽걸이형 해서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유형 정보, 그리고 어떤 제조사인지, 그리고 이 에어컨의 설치 날짜나 또는 구매 날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날짜를 적용하는 이유는 에어컨이 언제 구매하거나 또는 언제 설치한지 알아야 무상 수리가 언제까지인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일자를 또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ES를 받고 싶은 날짜를 기입해서 그 비슷한 날짜에 가능한 기사님 또는 불가능하다면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일단 기준을 잡기 위해서 AS의 희망 날짜까지도 같이 수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콘솔로 들어갈게요. 자, 콘솔에서 현재 우리가 진행할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. 기존의 스타트 페이지에서 이제 라우트와 이벤트 핸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스테이트 핸들러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새로 추가된 페이지를 보시면 이전의 페이지와 좀 다른 모양이죠. 디스크립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엔트리 풀필먼트라는 내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파라미터, 라우터, 뭐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긴 하죠. 추가된 게 이 세 가지입니다. 디스크립션, 그다음에 풀필먼트, 파라미터 이 세 가지가 추가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디스크립션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. 현재 페이지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넣기 위해서 디스크립션을 넣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전 화면에 있던 값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값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디스크립션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. 세이브해서 저장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이 풀필먼트에는 나중에 다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넘길게요. 이번에 만들어진 이 페이지는 다 파라미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파라미터를 이 플러스를 클릭을 하시고 그냥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어차피 이 파라미터 추가라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진행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걸 누르든 또는 이전 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플러스를 누르든 같은 결과입니다. 같은 결과죠. 자, 일단은 이렇게 일단 파라미터를 클릭하시고요. 그 다음에 정의할 게 고객에 대한 이름, 전화번호, 그리고 주소입니다. 그래서 고객의 이름은 커스터머 네임이라고 하도록 하십니다. 사람의 이름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계속 보셨던 person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사용자에 대한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디스크립션에는 간단하게 AS 받을 고객의 이름이다. 이 정도 넣도록 하죠. required는 이 파라미터를 반드시 추가해라 그런 내용이에요. 기본적으로 required는 이렇게 꼭 넣어 주시고요. 다음에 이 파라미터의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먼저 이, 이 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아까 봤던 풀필먼트라는 부분이에요. 그 다음 시작되는 게 이 파라미터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일단 파라미터만 적용할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에 이 리스판스 부분 있죠. 에이전트가 대답하는 부분.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질문할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또 이러네요. 그러면 일단 메모장을 띄워서 작성을 하고 옮기도록 하죠. 고객님이 성함을 입력해 주세요. 일단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. 다음에 추가를 하고요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파라미터가 딱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게 될 겁니다. 그대로 저장을 하시고요. 다음에
두 번째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걸 넣을 거예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커스터머 폰 넘버라고 해서 일단 변수명을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는 넘버라고 입력하면 중간에 마지막이네요. 폰 넘버라는 값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그대로 클릭해서 폰 넘버 설정하시고요. 마찬가지로 뭐 고객이 전화번호를 입력한다.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. 그리고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. require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처리하겠습니다. 저장하시고,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이번에 할 거는 고객님의 주소입니다. 그래서 커스텀 어드레스, 여기다가는 똑같이 어드레스 넣어주시고요. 고객님의 주소를 입력합니다. 그리고 이걸 수정해서 마찬가지로 required 부분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. 뭐 어려운 내용 없죠?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 정보를 입력했을 때 이 정보가 커스터머 네임 그리고 폰 넘버, 어드레스에 각각 저장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전에 했던 파라미터는 인텐트에 있는 파라미터고요. 지금은 페이지 안에 있는 파라미터입니다. 이게 서로 이제 분리가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. 뭐 나중에 이 값들을 이제 호출해서 또 다른 부분에 적용하거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데 그건 추후 다음에 어, 이거 관련돼서 좀 더 딥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고객 정보까지 입력했죠. 다음에는 에어컨에 대한 그 타입과 그다음에 회사 그리고 구매 일자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사용자 정의 이 엔티티 타입을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매니지로 들어가시고요. 매니지로 들어가시고 여기에 엔티티 타입으로 이동하시면 여기가 이제 사용자 정의 이 엔티티 타입을 만드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매니지에 엔티티 타입으로 이동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신 다음에 자, 여기다가는 이 에어컨의 타입을 설정할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에어컨 타입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. 그리고 이것은 에어컨의 종류인 스탠드형, 거리형, 그리고 순정형, 기타를 정의한다. 뭔지 뭐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. 정의한다는 의미한다? 의미한다? 뭐 이렇게 해볼게요. 그래서 현재 이 에어컨 타입이라는 형식 자체가 스탠드형인지 벽걸이형인지 천정형인지 또는 기타인지 이런 것들 설정하겠다는 겁니다. 자, 다 됐으면 여기 있는 add new entity를 이용해서 엔티티를 하나씩 추가할 건데요. 아, 일단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 처음 할 거는 스탠드라고 입력하겠습니다. 뭐 이제 스탠드라는 값이 들어갔죠. 그리고 또 추가해서 아까 했던 벽걸이 그리고 선정, 기타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. 자, 다음에 옆에 이제 유사 단어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기타라고 입력할 수도 있지만, 뭐, etc라고 입력할 수도 있죠. 그래서 etc라고 입력해서 그 다음 내용을 추가를 한 겁니다. 천정은 selling
벽걸이는 월 마운트라고 하고요. 스탠드는 스탠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천정형, 벽걸이형 이거 다 동작될 거예요. 혹시나 뭐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이 그 유사 단어 시노믹스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알아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단어 엔티티와 그리고 이제 유사 단어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되셨으면 저장해서 기본적인 엔티티 타입을 설정했습니다. 자, 이번에 이 내용을 아까 추가한 이 collect service request 페이지에서 이 파라미터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시고요. 이름은 에어컨 타입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 검색하시면 이렇게 에어컨 타입이라고 우리가 새롭게 추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클릭하시고 에어컨의 유형을 스탠드형, 벽걸이형, 천정형, 기타로 선택할 수 있다. 이렇게 정의하시고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패드에서 에이전트 밸류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. 저장하고요. 다음에 그 다음 타입까지 했으니까 다음에는 일단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먼저 확인을 해보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. 계속 뭐 입력하는 거는 뭐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안녕하세요. 이게 먼저겠죠. 인사를 하면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고객님의 성함을 입력해 주세요. 성함 입력하겠습니다. 등기 전화번호는요 010 010 1177 8888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. 주소는 서울입니다. 그다음에 에어컨의 유형은 스탠드형, 벽걸이형, 천정형, 기타 중에 선택해 주세요. 어 모르겠는데요. 자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입력한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는 건데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거죠. 그냥 넘어가 보시면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 중에 꼭 선택하게끔 아까 우리가 유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라는 텐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에는 이제 에어컨의 유형까지 끝났으니까 제조사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뭐 날짜 입력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만들진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이 그 커스터머 타입을 만드는 것처럼 제조사도 이제 뭐 3땡땡, L땡땡, 뭐 K땡땡 해서 그런 이 에어컨 나오는 그런 제조사들을 입력해서 이 중에 골라라 또는 뭐 기타 뭐 추가해서 더할 수도 있게 되겠죠. 이런 내용들로 커스텀을 만들면 되겠고요. 등록 일자도 마찬가지로 등록 일자를 넣어서 추가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 날짜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서는 일단 배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넣으셔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. 그래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. 일단 영상은 더 이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더 추가를 하진 않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이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라는 걸 알아봤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 넥스트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현재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입력을 했고요. 뭐 테스트 결과도 끝났고 현재 페이지에서 이
지금 이렇게 고객이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했어.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. 그게 바로 또 라우터에 대한 기능입니다. 그래서 사용자가 파라미터 값들을 다 입력한 이후에 이 라우터 정보를 통해서 이게 어떠한 인텐트에 포함되면 그 다음 내용을 넘어가라 이런 내용이었어요. 근데 지금 뭘 할 거냐면 파라미터 입력이 다 끝나면 입력 자체가 마무리됐으면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. 이렇게 라우터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일단 시뮬레이터 끄고요. 시뮬레이터 끄고 여기서 라우터를 플러스를 해서 진행할 거고요.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인텐트에 대한 추가가 아니에요. 기존에는 이 인텐트 설정에서 어느 인텐트를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라우팅 설정이었는데 지금은 파라미터를 다 입력했다면 그 다음 넘어가. 즉 여기 있는 이 컨디션 관련된 내용입니다. 조건에 맞으면 그 다음 넘어가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파라미터가 다 채워졌냐예요. 근데 이 파라미터 어디 있어요? 페이지에 있는 파라미터죠. 자, 파라미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배운 건 두 가지입니다. 인텐트 안에 있는 파라미터 그리고 바로 이 페이지에 있는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는 인텐트 파람, 페이지 파람, 세션 파람이 있는데 현재의 페이지 파람을 선택해서 이 페이지에 있는 파라미터의 값 중에서 state라는 게 있어요. status라는 정보가 있습니다. 이 state, 현재 상태가, 이 파라미터 현재 상태가 마지막이냐, 파이널이냐, 라고 입력해 주셔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반드시 이렇게 쌍따옴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. 이게 입력되지 않으면 동작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. 뭐 저는 일단 테스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들 직접 테스트 해보세요. 쌍따옴표를 배제하시고 했을 때에 과연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 부분들도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. 자,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이제 파이널이라고 해서 처리할 것이고요. 자, 그러면 고객 개인정보 입력했죠? 자, 파일을 만났죠? 다 입력됐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입력됐으니까 이제 결과를 공유해줘야 되겠죠? 여기다가, 입력할 건데 일단은 한글이 지금 계속 깨지고 있으니까 따로 쳐놓겠습니다. 소중한 정보를 입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단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이동할 페이지 개인정보가 다 입력됐으니까 그 다음 이제 에어컨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러한 페이지 또 넘어가야 되겠죠. 그래서 마지막에 트랜지션 쪽에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페이지, 뉴 페이지 그 페이지 네임은 classificate symptoms type 해서 이 에러 증상 현재 이 그 증상의 어떤 유형을 분류하는 그러한 페이지다라는 이제 형식의 이름을 해서 이렇게 좀 이름을 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본 정보를 다 입력하고 그 사용자가 이제 이 현재 저희 집 에어컨은 이런 게 문제는 증상을 분류하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것까지 완료가 됐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볼게요. 시뮬레이터 누르시고요. 다음에 현재 정보는 일단은 리셋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인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러면 이제 이름 넣으러 하니까 이름 넣고요. 전화번호는 010 444 7777 입력하시고요. 주소는 서울. 에어컨 유형은 스탠드. 자, 입력이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소중한 정보를 입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라는 페이지와 함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 만든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증상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